자, 82페이지 문법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문법 82페이지. 주격 관계 대명사. 보통 이제 2학년 중후반부터 3학년 주를 이루는데 조금 빨리 나왔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내용은 주격 관계 대명사 단순한 문제인 것 같고 복잡한 관계 대명사 위주의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다. 따라서 학교 프린트를 먼저 참고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는 나중에 프린트를 참고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는 크게 다양한 범위를 다루지 않고 주격 관계 대명사만 일단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주격 관계 대명사는 뭐냐라고 하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을 한다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I have a sister 첫 번째 문장이 되고, 첫 번째 문장 1번 She loves cooking with me. 그녀는 나와 함께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대로 써도 되지만 영어는 짧게 줄일 수가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문장은 관계 대명사를 통해서 유사한 의미의 짧은 문장으로 고칠 수가 있다. 자, 이런 겁니다.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이어주는 중간에 접속사 개념이 원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관계 대명사는 뭐다? 이렇게 문장과 문장 이어주는 접속사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she를 없앤다 이걸. 없앱니다, 이렇게. 근데 이 she는 앞에 누구를 대신하지? she는 그녀는 나와 함께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그녀는 앞에 있는 문장,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그렇지, 바로 앞에 있는 assist. 이렇게 됐지? 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sister가 사람이고 그래서 she로 받아들였죠. 이렇게. 자,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역할에다가 명사를 대신한 대명사를 없애고, 자, 밑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관계 대명사 이 두 가지 개념 없애고 관계 대명사를 쓰면 된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는 I have sister는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접속사와 she를 없앴으니까 남아있는 거 요거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어떻게? loves cooking을 그대로 쓴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 없앴을 때 접속사 개념과 she, 주어를 없앴을 때 이 she를 대신하는 관계 대명사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she는 이 자리에서 무슨 역할을 했다? 그녀는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주어를 없애고 대신 쓴 관계 대명사므로 우리는 이를 뭐라 부른다? 그렇죠. 주격 관계 대명사.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로 뒤에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오는 걸 보고 주어 역할을 대신하는 관계 대명사, 즉 주격 관계 대명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꾸어 놓고 어떻게 한다? 해석은 이렇게 갈로치고 이렇게 수식하는 형태. 어떻게 해석 그대로 하면, 자, 나와 함께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한 여동생이 이렇게 자, 이때 그러면 이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줘야 되는데, 자, 이걸 모른다 쳐. 자, 모르고 이렇게 고칩니다. 자, she를 없애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와 함께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a sister, 여동생이 있다. 이때 빈칸 안에 들어갈 것은 she를 없앤 주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 she를 없애고 대신 쓰는 주격 관계 대명사. 이때 이것에 의해서 수식을 받은 assist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선행사. 이렇게 수식받아.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sister. 됐지? 자, 이 상태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 선행사가 assist 사람일 때는 뭐 쓴다? 이때부터는 암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다? 내려갑니다. 다시 줄 한번 꺼볼까? 자, 관계 대명사 절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 먼저 나와서 행동하는 명사를 선행사. 자, 이때 선행사가 assist 지금처럼 사람이면 무슨 자니? 사람이면은 who 이렇게 됐지? 사물이나 동물이면 which 됐죠? 다시 사람이면 who, 사물이나 동물이면 which.
이건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주격. 자, 만약에 소유격 관계 대명사와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있는데, 자, 이것은 차후에 또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소유격 관계 대명사, 선행사 사람일 때는 whose, 사물일 때도 whose, 암기. 목적격 관계 대명사, 즉 목적을 없애고 대신 쓰는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m, 하지만 구어체에서는 who도 가능.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which.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관계 대명사 표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소유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관계 대명사는 뭐로 바꿀 수가 있다? 소유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관계 대명사는 that으로 다 that으로 바꿀 수가 있다. 소유격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that으로 바꿀 수가 있다. 다시, 자, 선행사가 사람일 때 주격 관계대명사, 이걸 핵심 포인트.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다? who. 선행사가 사물 동물일 때는 주격은 which. 됐지? 자, 그 다음에 소유격일 때는 whose. 사람 동물일 때도 whose. 그 다음에 목적격일 때 선행사 사람이면은 whom, 구어체에서는 who. 그 다음에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which. 이 모든 것은 소유격을 제외한 that으로 다 바꿀 수가 있다. 자, 이게 원칙인데, 자, 여기서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오니,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문장에서 시험 문장에서 이런 게 나왔다. 이렇게 나와서 이 빈칸에 안 맞은 말을 넣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보통 관계 대명사가 있고 동사가 나오네. 해석, 나와 함께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요렇게 갈로치고 수식. 그래서 앞에 나오는 수식을 받는 이 명사 sister는 선행사가 사람이네. 그리고 뒤에 동사가 나오니 주어가 없네. 그럼 이 빈칸의 관계 대명사는 주어 역할을 대신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선행사 사람일 때 주격을 뭐 쓴다? who. 이렇게. 의문사 시절에 누가라고 해석했던 걸 살짝 견주어서 암기하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해석, 나와 함께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동생이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who로 씁니다. who. 주격 관계 대명사 who. 그리고 혹은 that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 요런 겁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의 큰 특징이 뭐냐면 앞에 sister가 사람이고 단수네. 그래서 이걸 she로 그대로 받아들였고 단수네. 그래서 love에도 단수 동사 s. 관계 대명사 만든다고 이걸 없어져서 who나 that을 써도 여전히 뒤에는 뭐다? 여전히 뒤에는 loves s. 따라서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 특히 주격 관계 대명사는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동사가 s를 붙이느냐, 단수냐, 복수냐는 뭘 보면 된다? 그렇지.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sister, 선행사를 보고 선행사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 뒤에 반드시 s를 붙여줘. 만약에 sister가 아니라 sister를 지었다면 love의 s를 빼주면 되겠다는 거지. 자, 이해되겠어? 자, 이렇게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장이 나오는 밑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 자, 나는 주어 no 알고 있다 the girl 그 소녀를. 자, 그런데 관계 대명사가 나오니 갈로치고 수식합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이 관계 대명사를 몰랐다 쳐. 이렇게 빈칸에 모른다 친다. lives 동사 나오네 해서 뉴욕에서 살고 있는 한 소녀를 알고 있다. 자, 이때
관계 대명사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 선행사는 누구다? 그래서 the girl. 선행사가 사람이니 사물이니? 사람이지. 그 뒤에 동사가 나오는 걸 보니 주어가 안 보이네.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이고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이 빈칸에 써주면 된다. 뒤에 그리고 S 붙었네. S 붙었다는 것은 선행사 the girl이 단수라는 것. 됐지? 주격 관대 선행사 사람일 때 보니까 뭐 쓴다? 후수잖아. 이 빈칸에 뭐 쓰면 돼? 그래서 이 빈칸에는 who를 쓰면 되겠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어? 또 뭐를 바꿔 쓸 수 있다? that으로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은 하지 않는다. 연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뉴욕에 살고 있는 소녀를 알고 있다. 자, 두 번째 나 볼게. 자, 이런 문장 나오면은 자, 그는 가지고 있다 고양이를. 자, 관계대명사 문장 끝났는데 뒤에 이렇게 또 동사가 나오면 관계대명사를 의심해보고 중간에 만약에 이 빈칸에 아무것도 없고 빈칸 처리되어 있으면 우리는 바로 뒤에 is가 나오네. 주어 없네. 그럼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고 수식을 받는 선행사가 a cat이라고 사물 즉 동물이네. 그리고 단순에 뒤에 is 썼네. 이렇게 선행사 동물이고 주격 관계 대명사. 그럼 뭐 쓰면 된다? 선행사가 동물이고 주격 관계 대명사는 그렇지 위치를 쓰면 되겠다는 거예요. 위치 나오니까 이렇게 의문사 시절에 어느 것이라고 사물 혹은 동물을 가리켰던 걸 빗대어서 암기하면 되겠다. 혹은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얘는 that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해되겠지? 자, 요런 문제가 이 본문에 한 3문장, 4문장 나오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면서 특히 주격을 언급해 놨다. 목적격이냐 소유격이냐 확장되어서 복합적으로 나올 것 같으면 나중에 학교 프린트를 보고 거기까지 나오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만 개념을 하는 것이 맞겠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는 본문의 발췌된 문장 요걸 한번 보자고. 여기는 전부 다 본문 발췌된 문장이기 때문에 별표 쳐두고 암기를 해두고.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되어라 있다 마케팅 스트래티지, 마케팅 전략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또 갈로치고 수식하면 되지. 이렇게 인플루언스는 영향을 미치다라는 이게 동사거든. 동사. 그러면 주어가 없네. 그 위치는 뭐라 부른다? 주어 역할을 대신하는. 이해되겠어? 이거 안 보인다 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보이면 영향을 주다 동사가 나오고 앞에 선행사가 스트래티지라고 복수 인플루언스 복수 나오지. 너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마케팅 전략. 주격 관계 대명사 선행사는 사물이니까 뭐 쓰면 된다? 위치를 쓰면 되고 위치 또는 관계 대명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지 that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해되겠지?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들어오면 반드시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봐야 된다. 특히 주격일 때는 이게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니까. 두 번째 한번 볼까? 자, 이것도 이렇게 모른다 쳐. 이렇게 모른다 치고 자, 나는 좋아한다 사람들을. 근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수식하죠. 이렇게 수식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든 것에 do their best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자, 일단 선행사가 people처럼 사람이고 뒤에 do라고 동사 복수 동사 왔지. 주어는 어디 갔니? 안 보이네.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주어 역할을 대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이 관계대명사 특징이 주격은 항상 주어를 빼고 대신 쓰는 항상 불완전한 문장을 이끈다. 자, 선행사 사람이니까 주격일 때 뭐 쓴다? 그렇지. 이렇게 who를 쓰기도 하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at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됐어? 자, 세 번째. 자, 요것도 이렇게 만약에 빈칸처에서 모른다고 치자고 이렇게 모른다 친다면 자, 팀 로빈스는 이다
배우이다. 어떤 배우? 이렇게 스타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 영화 배우 스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지? 주인공 역할을 하다. 주연을 맡다.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던, 주인공을 맡았던, 주연을 맡았던 그런 배우이다. 자, 이때 선행사는 누구? 액터라는 단수. 그럼 뒤에는 스타라는 동사, 단수 동사. 시제는 뭐 과거니까. 자,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이고 동사가 나왔으니 주어 역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뭐 쓰면 된다? 후 한번 확인해 볼까? 다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at 이렇게. 이해했지? 이렇게 계속 우리가 봐주면 되겠다. 특히 과거 시제라서 관계없지만 얘가 단수면 뒤에도 단수 기억해야 돼. 주격은. 마지막 얘도 우리가 관계대명사 빈칸 처리 안 보인다 치자고 이렇게. 그러면 any flowers 꽃이 있습니까? 뒤에 look like 동사 나오네. 컵처럼 보이는 꽃이 있습니까? 자, 일단 선행사는 flowers의 복수고 뒤에 look like 복수 동사가 왔네요. 이제 look에서 안 붙었다. 선행사 사물이고 동사만 나오는, 즉 주어 역할을 대신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 뭐 쓸까? which.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지, that. 이해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충분히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겠다. 특히 주격이니까 여기가 복수면 여기도 복수, 여기가 단수면 여기도 단수, 복수면 복수. S를 안 붙이는 거. 자, 주격 관계 대명사. 일단 유심히 기억하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일 때 주격 관계 대명사는 who, 사물 동물일 때 which, 이 모든 것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우리가 접속사 that이 또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도 나올 줄은 모르겠지만 접속사와 관계 대명사의 가장 큰 차이점. 자, 여기 잠깐만 메모해 볼게. 접속사 that과 관계 대명사 that,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접속사 that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한 문장을 이끈다. 하지만 관계 대명사는 주어 없애고 대신 쓰는 주격, 목적어, 소유격 없애고 대신 쓰는 소유격, 목적격, 항상 뭐가 빠져 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항상 불완전한 문장. 두 번째는 관계 대명사 that절은 which, who절은 앞에 수식하는 명사, 즉 수식하는 선행사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접속사는 꾸미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선행사가 있다 없다, 즉 수식을 받는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that이라도 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됐지? 자, 밑에 뭐 예문이 더 나오는데 한번 볼까? 이제 바로 한번 보지 뭐. 자, 선행사 사람이고 복수네 그럼 비동사 아 쓰고 중간에 주어 역할을 대신하는 주격 who, that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수식. 그래서 동사만 나오니 주격 관대 who, that으로 바꿀 수 있다. 공원에서 달리고 있는 두 명의 소년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two boys s 복수, 비동사 a 복수. 자, 두 번째 선행사는 a friend, 사람 단수, 동사도 단수 동사. 그러면 주어 역할을 대신하는 주격 who, that으로도 바꿀 수도 있다. 해석은 항상 가로치고 수식. 프랑스 출신인 친구 한 명이 있다. 선행사가 단수면 is. 이해되겠지? 이렇게 선행사의 단수냐 복수냐 그 수에 일치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됐지? 자, 길게 설명했다. 왜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자, 오른쪽에 한번 또 들어가 볼게. 접속사 if.
자, 여기서 접속사 if는 뭐냐 하면 뭐 이런 거 되겠다. 일단 줄을 꺼볼까. 만약 뭐 한다면 이라고 사용되는 접속사 if 이런 걸 조건 부사절이라고 한다. 부사절. 결국 이 부사절이라는 것은 형부 동문을 수식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결국 문장을 수식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if you hurry 이게 부사절이야. 항상 앞에 나오면 콤만 지켜줘. 얘가 뭐 하는 자니? 뒤에 문장 전체를 수식해. 네가 버스를 탈 것이다. 네가 버스를 타는 조건이 뭔데? 서두른다면. 만약에 서두르지 않으면 버스를 못 타고 만약 네가 서두른다면 버스를 탈 것이다. 그래서 네가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조건 부사절. 이때 사용된 if 만약 뭐뭐 한다면. 됐지? 자, 이렇게 if 절 앞에 나올 때는 콤마를 지킨다. 이렇게. 두 번째, 이번에 if가 뒤에 왔네. 앞에 와야 되는데 문장 뒤에 왔다. 관계없어 어차피. I will talk to him. 나는 그에게 말할 것이다. 만약 그가 오늘 밤 나에게 전화한다면 이제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눌 것이다. 마찬가지 여전히 내가 그와 대화를 하는 조건은 뭔데? 그가 나에게 전화를 한다면 저와 대화할 것이고 안 한다면 안 하겠지. 이런 걸 만약 뭐 한다면 이거는 if절이 문장 뒤쪽에 나와 있었죠. 관계없습니다. 앞에 하든 뒤에 오든. 다만 앞에 올 때는 콤마를 반드시 찍고. 세 번째, if you press the button, 네가 만약에 그 버튼을 누른다면. 자, 이렇게 앞에 들어오면 콤마를 반드시 찍고 뒤에 문장 전체를 수식. 컴퓨터가 켜지는 조건은 바로 이 버튼을 눌러야 돼. 알겠지? 자, 이런 거 우리는 조건 부사절.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한다. 특히 유심히 봐둘 부분은 뭐냐면 이와 같은 조건 부사절은 미래 시제라도 will을 쓰지 않고 현재를 쓴다. 이미 앞에 벌써 볼까? 여기는 will catch잖아. 다른 색깔. will catch잖아. 이게 hurry. 의미는 미래지만 문법은 현재를 쓴다. 두 번째도 will talk. 대화를 나눌 것이다. 미래지만 여기는 뭐다? calls. 3인칭 단수 현재. 현재로 쓴다. 미래를 쓰지 않는다. 아무리 미래 시제라도. 됐지? 여기도 미래율을 쓰지 않았다. 자, 그 밑에도 한번 보게 되면 If you come to my party 네가 내 파티에 온다면 자, 이럴 때 코마 붙어 있고 조건 부사절. 내가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네가 내 파티에 온다면 기뻐할 거지. 조건 부사절. 자, 이때 행복하게 될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그리고 파티에 오는 것도 미래인데 의미는 미래지만 문법은 will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단수 지금. 아무리 미래 의미라도 현재 시제로 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will com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지? 조건 부사절은 will을 쓸 수가 없다.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은 if you don't wear a coat 조건 부사절이고 이렇게 수식하겠지. 뒤에 아무리 미래라도 앞에는 현재. 네가 만약 코트를 입지 않는다면 아직 안 입었지, 그지? 그래서 미래 시제지만 의미는 미래지만 문법은 현재로 쓴다. 그렇게 된다면 너는 감기에 걸릴 것이다. 자, 이때 또 특이한 게 하나 나오는데 자, 이렇게 don't 부정문과 if가 결합하면 한 단어로 unless 마치 수학 기호처럼 if와 don't를 없애면 뭐다? 바로 unless. 이 안에는 이미 부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unless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지 않으면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don't는 빼야 돼 반드시. 네가 코트를 입지 않는다면 you will catch a cold. 여전히 감기에 걸릴 것이다. 그래서 앞에가 현재, 뒤에는 미래.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자, 하나만 더 보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if가 이때는 뭐로 쓰였냐면은 명사절을 이끈다.
명사절은 뭐냐면 우리가 영어에서 부사절이 아니고 위에처럼 문장을 꾸미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명사라 그래. 그렇다면 이때 사용된 if나 whether는 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 보면 I는 주어, 잘 모르겠다 동사, if 전체가 목적어입니다. 주목보는 무슨 자리? 명사. 따라서 이걸 우리 명사 절이한다. 이때 사용된 if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 조건 부사절은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랬지. 근데 이렇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는 아까도 말했지만 인지 아닌지, 내가 일요일에 그 가게가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안 열지 나도 잘 모르겠다. 됐지? 두 번째는 can I ask if 마찬가지 if 이렇게 갈로 쳐놓고 이 버스가 그 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물어봐도 되냐 이 말이지. 10.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나는 궁금하다 if 전체를. 자 이때 이렇게 will be 나타나 내일 정각에 그녀가 올지 안 올지 나도 궁금하다. 일단 내일 정각은 시제가 미래잖아 그지? 제 시간에 온다 할 때 미래 시제는 아까 조건 부사절은 현재로 대신한다는 법칙이 있지만 여기서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이기 때문에 will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 해석은 인지 아닌지. 됐지? 그래서 그녀가 정각에 올지 안 올지 정말 궁금하다. 이것은 학교 프린트가 나오면 봐두고 안 그러면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기. 자 그럼 마지막에 저 본문 캡처를 올라가서 본문 발췌를 한번 볼게. 무조건 유심히 봐둬야 되고. 자 제품이 becomes hot 만약에 뜨거워지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want to have it 그것을 갖고 싶어 한다. 자 이때 hot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인기가 있다 뜻이겠지. 어떤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제품을 갖고 싶어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조건 부사절 if 쓸 때 콤마 붙여놨네. 콤마 붙였다는 것은 부사절이야 부사절. 그럼 문장 전체 꾸며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조건은 제품이 인기 있을 때 인기가 있다면 갖고 싶어하고 없으면 안 갖고 싶어하겠지. 여전히 will 안 썼다. 두 번째, you will miss the subway. 기차를 탈 것이다. 이렇게 갈로치고 don't leave. 네가 만약 지금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면 이번에 if 자리 문장 뒤로 왔지. 뭐 관계없다. 그래도 이렇게 네가 지금 만약 떠나지 않는다면 you will miss the subway. 그래서 미래의 의미지만은 미래를 현재로 대신한다. 너는 지하철을 놓칠 것이다. 다시다. 자, 그 다음에 이 if하고 don't를 한 단어로 고치라면 뭐다? 바로 unless. 알겠지? if하고 don't는 unless. 두 번째, I need your help. 내가 만약에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콤마 붙었네. 그러면 부사절. 부사란 말은 문장 꾸미다. 조건 부사절. 만약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한다면 내가 즉시 너에게 will call 전화할 것이다. 여전히 미래 시제지만 여기는 현재로 써놨다. 이렇게. If it rains a lot. 비가 상당히 많이 온다면 나는 보통 집에 머물러서 1번 TV를 본다. 2번. 일단은 일반 동사 앞에 빈도부사 usually가 들어오는 것은 맞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내린다면 아직 비가 안 내렸겠네. 근데 만약에 내린다면 집에 있고 TV를 볼 것이다. 비가 만약 내린다면. 자, 미래 시제 will을 못 쓰기 때문에 S 붙임으로써 현재로 대신했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비가 많이 온다면
우린 집에 머물러서 보통 TV를 볼 것이다. 이런 뜻. 그래서 조건 부사절의 if, 주어 목적어 보어 명사절일 거는 if인지 아닌지 이 둘 사이를 구분하는 거 잘하면 되겠다. 자, if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표현들 한번 살펴봤고, 자 일단 관계 대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좀 유심히 봐두고 다시 한번 자기 걸로 외울 것도 외우고 후냐 후주냐 후미냐 위치냐 대시냐 외워주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